내 마음이 힘든데 나는 충분히 힘든 일을 겪을 만한 상황인데 이것을 타인들이 우리 사회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만으로 그 어떤 곳에도 도움을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고 방 안으로 숨게 되었을 때 인사, 관계의 시작, 대화, 관계의 흐름, 사회, 다양한 관계의 망, 그리고 고립, 관계의 차단. 사람들은 아침이 오면 자연스레 현관을 나섭니다. 신발을 신고 가방을 메고. 그러나 지금 세상의 마음의 문을 단단히 잠근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청년들을 사회와 멀어지게 했을까요? 지금 대학교의 분위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살아온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생각보다 되게 크게 느껴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른들은 좀 더 시간이 압축되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보다는 과거에 어느 정도 얽매여 있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고민을 털어놨을 때에도 금방 지나간다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점점 털어놓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고립운둔 청년, 대인관계의 어려움, 취업과 같은 목표 달성의 실패로 인해 사회적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년 이상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사회와의 접촉을 피하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자만의 시간과는 아주 다릅니다. 스트레스 완화와 쌓인 감정 배출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혼자만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립운둔 청년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휴식을 위해서가 아닌 견디기 위해 존재합니다. 취업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자산은 증식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심리적인 압박으로 전환이 되면서 뭔가 계속 노력하고 사회 진출하려고 해도 그게 좌절되는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심리학적으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부정적인 상황을 벗어나려고 계속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좌절되다 보면 무기력감을 학습하게 된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학적인 원인의 배경에는 이런 사회적인 불안이라던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함께 엮여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의 마음이나 좀 처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그로 인해 어떤 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 대한 두려움,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 관계 맺는 것 자체를 좀 포기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도 50만 명쯤 되는 이 고립 은둔 청년들을 어떻게 다시 사회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최대 54만 명에 달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일반 청년들에 비해 32배나 높게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봤다고 답했던 겁니다. 가정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 취업 실패와 타인과의 비교 같은 사회 구조적 원인 때문에 시작한 은둔 생활. 결국 점점 나 자신과 사회 사이의 거리를 넓히는데요. 거리를 넓히는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딜 용기는 작아집니다. 지난해 정부는 고립 은둔 청년의 비율이 2022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또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 조사에 따르면 거의 집에만 머무르는 고립 은둔 청년 비율은 5.2%로 집계됐는데요. 다시 말해 청년 20명 중 1명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단 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에 대한 생각을 경험한 청년 비율도 늘었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사망하는 일,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쓸쓸하게 사망하는 것, 이것을 고독사라 말하는데요. 2023년 3월에 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 대상이 홀로 사는 사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생활하던 사람으로 확장됐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이 늘어남에 따라 고독사 사망자로 집계되는 인원 또한 증가하였는데요. 청년의 사회적 고립 상태, 이대로 괜찮을까요?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제 진로나 어떤 취업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진짜 뭐인지, 어떤 공부가 저한테 잘 맞는지 지금 탐색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고민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가 스스로 사회적 고립이란 굴레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로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연결이나 사회적인 지지가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주관적인 자기 어떤 사회적인 연결이나 사회적인 교류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거에 못 미칠 경우에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회적인 연결이 부족한 것들, 그래서 이제 네트워킹이 부족하다거나 공동체에서 좀 소외된다거나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경험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사회적 고립에 빠지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시기를 벗어나 어른이란 명찰을 달고 사는 대한민국 청년에겐 마땅한 마음의 쉼터가 없었습니다. 국가나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엔 청소년, 고령, 장애인 등을 위한 활동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간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활동은 비교적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제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지는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도움을 받는다는 게 제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유독 크게 받아들이고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좀 경쟁적인 사회,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국인들의 특성, 예를 들어 좀 어릴 때부터 잘해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앞서 나가야 된다, 남들이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그런 조건에 어느 정도 도달해야 된다, 이런 압박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청년은 알아서 잘한다, 알아서 잘해야 한다란 인식이 청년 대부분의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은 고립을 타인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이라 정의했습니다. 청년과 고립이 결합해 스스로 도움 요청을 억제하고 은둔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회의 압박이 은연중에 존재하고 있죠. 그렇다면 고립 은둔 청년 당사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 맞죠.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탈고립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계실 테니까요. 근데 이제 마냥 고립 은둔이 정말 그럼 나쁜 일이기만 한 거냐라고 물었을 때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살기 위해서 고립을 선택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일상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오히려 홀로 어떤 특정한 공간으로 숨는 것이 제 생존을 위한 피함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회적 고립 청년 중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이나 공부를 시작하거나 취미 활동을 모색하는데요. 돈이나 시간 등이 부족해 탈고립에 실패하고 결국 근본적 원인은 해결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고립 청년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게 되는데요. 국내 청년 지원 사업의 현황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청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본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이슈도 많이 부각되고, 또 고립은둔 청년과 더불어서 자립준비 청년, 가족돌봄 청년 등 사회적으로 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청년들에게도 많이 조명이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들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2024년부터 이제 고립은둔 청년들 대상으로 창사진이라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참여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시려고 고민을 하다가 정말로 그래도 내가 사회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신청하시면서
이제 많이 좋아지신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상담사 분이랑 친밀도를 유지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사회에 나올 의지, 도전 의지들을 이제 마음속에서 기를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고립운둔 청년 지원을 위한 활동가의 수는 매우 부족한 상태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고립 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1차적 목표로 설정하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가지고 있던 우울증과 아버지의 언어폭력, 그리고 계속된 대학 입시 실패로 인해 고립운둔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던 중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큰 불효인지를 알게 됐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벌어서 부모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는 생각으로 탈고립을 시도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6년을 집에서 보낸 내겐 서포터즈 활동부터 해외 원정대, 취업을 한 2년이 보석보다 값진 경험으로 남았다. 난 고립운둔 당사자에게 많은 이해를 바라지 않는다. 내가 경험한 지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고립운둔이 하나의 사회현상임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의 29살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의 일방적인 무시와 언어폭력, 그리고 집안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나는 사회와 단절에 3년을 훌쩍 보냈다. 여동생이 아픈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젠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 안에서 웅크려 있는 내가 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컸다. 집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작은 성공이란 성공은 모두 시도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식사 꼭 하기, 하루 한 번은 외출해보기. 이건 지금도 꾸준히 실천한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나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늘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 남몰래 힘듦을 숨기고 있을 주위 청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내 주변 중 누군가는 고립운둔 청년일 수 있다,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 위험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그저 오랜만에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연락을 한번 해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청년분들이 하기에 충분한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은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을 고립운둔 청년이라서 음울하고 어두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이 많이 개선된다면 사회적으로도 고립 청년분들 문제를 많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언제든지 사회적 고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은둔 생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 주위엔 언제나 따뜻한 손길이 함께한다는 걸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뭔가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작은 도전이라도 좋으니까 사실 그걸 도전이란 단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오늘 점심 먹듯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 시키듯 편하게 뭔가 한번 눈에 걸리는 게 있으면 해볼까? 그러면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하지만 않다. 좋은 분들도 많다라는 일단은 조금 믿음을 좀 가지고 제 청년분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겪으시고 그 후로 사회로 다시 나가고 싶을 때 누군가와 교류를 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수많은 종사자분들이 여러분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드릴 예정이니까 마음 편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